예, 지금 저기 까만 트럭 서 있는 저 집입니다. 뭐 온다고 하더니 아직 안 오네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보통 전화를 줘야 되는데 이 도착하기 30분 전에 전화가 준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배달을 받을 때 어디다 내려놔야 될지를 저희가 보통 지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게 좋거든요. 물론 그냥 작은 자재 같은 경우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저희 지금 이번 주문 같은 경우는 그 이 나무 목재 2x4랑 1x3랑 1x4랑 뭐 이런 애들 하고, 이 단열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노펜이라고 이제 1층하고 2층, 1층하고 지하층을 이제 그 방음을 시켜주는 자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꽤 부피가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자기가 자재 받을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월이랑 뭐 한꺼번에 다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 안 계시고 스토리지가 넉넉하다면은 보통 드라이월까지 같이 시키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드라이월 밑에 깔아놓으면은 저희가 나무 쓰고 바로 드라이월 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나무랑 단열재만 시키고 드라이월은 2차적으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3번 정도, 트림이랑 도어랑 한꺼번에 또 주문하면 3번 정도 딜리버리를 받고요. 처음 같이 이제 드라이월까지 하게 되면은 2번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지금 홈디포에만 쓰는 자재비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만 불 정도 됩니다. 현재요. 지금 비시즌인데도 현재 매달 쓰는 게 평균적으로 2만 불. 그건 이제 분기별로 홈디포에서 이 스탯 뭐야 이거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 주세요. 그래서 뭐 보통 3달에서 6만 불, 7만 불 뭐 이렇게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평균적으로 2만 불 정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자재상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그냥 그 홈 오너 있죠. 엔드 클라이언트하고 상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들어보면은 그럴만해요. 엔드 클라이언트는 질문도 많고 뭐 고른데도 오래 걸리고 깎아달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설치해놓고 이제 설치도 이제 잘못 DIY 해가지고 잘못 설치되면 또 프로덕트 탓하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보고 시킵니다. 질문은 거기서 막 뭐 도와줄까요?를 물어보면 됐다 그러고, 그냥 저희가 숫자만 다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오니까는 그걸로 주문만 받아가지고 한 번에 뭐 거의 10,000불씩 시키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저희들을 훨씬 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클라이언트들을 그냥 홈오너들을 안 받아요. 그런 서플라이어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도 사실 그 반에 사시는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자재를 보러 갔는데 그냥 안 보여줬다 그래요. 보여주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거기 좀 스트릭트한가 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컨트랙터를 데려와야 된다고. 예. 그리고 이제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곳이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뭐 가격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는 하죠. 근데 가격은 거기서 알아서 깎아줍니다. 거기서 이제 경쟁이 들어오니까는 물량이 많다 보면 가격은 알아서 깎아주시고, 보통 이제 얼마나 릴라이어블한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이 미스가 났을 때, 아니면 배달을 얼마나 잘 맞춰서 해주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주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또 많이 비싸니까요. 이 팀원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크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 벙쪄버리게 되면은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는 좀 깎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엔드 클라이언트들보다는 좀 적죠. 그 전체 물량이 적은데 깎아달라 하는 거랑 많은데 깎아달라 하는 거랑은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재를 직접 사서 저희를 뭐 컨트랙터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호모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멀리서 크게 보시면은 사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작은 거 할 때는 저희랑 뭐 거기랑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핸디맨 이렇게
뭐 한 60대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좀 핸디하신 분들이 주변에서 이웃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면은 훨씬 싸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큰 공사를 하실 때는 저희들을 통해서 컨트랙터 이를 통해서 물량이 큰 분들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고시에이트 할 때 그게 좀 나으시겠죠. 무료 배달도 그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무료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인연이 좀 생기고 나면은 금액이 안 돼도 무료 배달을 해줍니다. 그분들도 손해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뭐 배달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끔은 이제 뭐 두세 명 더 불러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뭐 계속해서 거래를 한다면은 그 정도는 해주실 수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클 아저씨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원래 그 전에는 벌링턴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제이컵 플로링이라고. 좋아요, 좋고 싸고 잘 해주는데 배달을 안 해줘요. 제가 벌링턴에서 그 트레일러를 한번 트레일러에 그 바닥재를 뭐 2톤인가 그렇게 싣고 가는데 그거를 지게차로 실어 주시거든요. 근데 트레일러가 이렇게 깊다 보니까는 그 입구 부분에 세워 주셔야 돼요. 입구 부분에 세워 놓으면은 아시겠지만은 트레일러가 무게 중심이 뒤에가 있으면은 엄청 스웨이합니다. 막 피쉬테일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내내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요 근처에서 그래서 서플라이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아저씨, 그 자재상 마이클 아저씨를 찾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플라이어들도 사실 많이 봐야 돼요. 저희도 이거 얼마 안 하신 분들, 사실 오래 하셨어도 별로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재들이 이제 거의 다 홈디포나 로나 이런 데서 보던 자재들만 보여요. 근데 사실 서플라이어들을 찾다 보시면은 계속 하시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처럼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찾다가 이럴 때도 있어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찾다가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는 자재상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중고만 파는 건 아니니까 잘 보시고요. 특히 인도 분들이 웹사이트나 이런 거 안 만드시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키지지 이런 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분 오피스에 한번 가봤더니 페이스북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띵띵띵 뭐 이렇게 그게 효과가 있기는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재상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또 자재상을 찾을 때도 저희는 샘플도 많이 받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 이 샘플 받으면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타일 같이 생긴 그 패널 같은 경우도 키친에 쓸 수 있는지 저희가 물어봤는데 확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들고 가서 집에서 돈가스 튀길 때 옆에다가 세워놓고 기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튀길 수 있게 기름이 엄청 뜨거운 기름이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키친에도 열에는 적합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거를 저희가 직접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조명 같은 경우도 알려주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조명 파는 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렇게 뜨는 바이럴한 비디오들 보여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알아가야 됩니다. 직접 매니팩처하고 연락해보고 뭐 매니팩처도 연락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되는 곳을 찾는 데까지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확실히 좀 나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엔드 프로덕트가 결과물이 그냥 사실 홈디포는 아시겠지만 마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뭐랄까요, 이 모노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트림 같은 경우도 알렉산드리아 트림 말고는 안 팔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공구도 그렇고 공구는 뭐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들하고 그런 계약들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재들이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로나에 가시면은 그 샤크바이트를 파나요? 아무튼 샤크바이트 비슷하게 생긴 거를 많이 파는데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앞에다가 놓는 거 거의 다 그거니까 샤크바이트를 받는지 못 받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걔네는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는 절대 그 퀵 커넥트인지 뭔지 아쿠아 다이나믹인지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런 이 용도는
잘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물론 플러밍이나 뭐 일렉트릭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야 손을 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면서 문제 해결도 많이 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자기 집에다가 하시는 거면은 뭐 그냥 본인이 피해를 보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의 집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그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DIY랑 차이가 난다는 것들. 자재가 정말 안 오네요. 뛰어나왔는데 아마 지금 9시에 저희는 이제 미팅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프레이머 분하고 뭐 테크니션 분하고 와가지고 또 클라이언트랑 이제 같이 전체적인 동선하고 이 미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매저하고 도면도 이제 짜면서 플로우 플랜을 이제 컨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이 되려면은 눈에 보이는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플랜을 쫙 다큐멘트 해가지고 집주인분하고 또 테크니션 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잘 컨펌을 받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물론 제가 혼자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혼자서 결정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다 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방법, 그리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혼자 해도 되는데 그걸 왜 사람을 자꾸 고용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테크니션 뭐 너도 다 할 줄 알면서 왜 고용하냐는데, 저는 그 마이클 아저씨, 그 예전에 그 시급 85불이라고 이제 나왔던 그 마이클 아저씨랑 일하는 걸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분은 또 그냥 그런 경험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공사 경험은 사실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이 회사 운영한다든지 또 직접 자기 집을 하우스 플립을 그 가족끼리서 많이 하시던 분이라 그런 쪽으로 센스가 많고, 지식도 많고, 빌딩 코드도 빠삭하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회사 운영하는 법, 이 코퍼레이트 본인 회사를 퍼블릭 주식 회사로 상장시켰던 분이라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되게 잘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그 키친 레노 같이 하던 그 션 프라이스, 좀 등치 크신 분, 그분도 제가 같이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그분하고 일을 같이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네요. 예, 그분 한번 연락해 봐야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건축 쪽에서 이 빌더 그 슈퍼바이저였어요.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컴퍼니, 그 캐나다에서 제일 큰 레스토레이션 컴퍼니 중 하나인 그 레스토레이션 컴퍼니하고에서 이 전체적인 매니저를 하시던 분이라 그분한테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작업이어도, 저는 이제 뭐 자문만 구하면 좀 그렇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 사실 많긴 많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 진짜 많은데, 특히 운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뭐 아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그분들이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플릭트 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낫지 않아, 이건 디자인 이렇게 해도 돼, 막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좀 있는데, 제가 미국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그렇게 서로 이 연결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사람을 트레이닝하고 연결시켜주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이 지식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 롱텀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리마인드 하면서 해야 되는 업무. 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현장이 있을 때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뭐 자문도 딱 그 작업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걸 한번 저희는 둘러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접하다 보니까는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배워오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쌓여가지고 모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저희가 항상 영상 때마다 얘기하는데 한국 분들끼리가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김승호 회장님 영상에서 그 댓글 중 하나가 라이크를 많이 받으면서 좀 바이럴하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댓글 많이 달렸었어요. 제 댓글에. 아까 뭔가 저희의 비전을 좀 나누는 그런 댓글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한국 분들,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른 분들은 다 굉장히 많이 뭉치는 편이거든요. 이탈리안도 굉장히 뭉치고, 더치도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하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아무튼 그런 네트워크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저희한테 요새 인도 분들도 되게 많이 오는데 그 구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딱히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 배 나온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제프 돌맨이라는 아저씨 이제 한테서 많이 배우고, 유튜브랑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에 뭐 캐나다 셀프 인테리어 그 페이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자기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위기고,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가 트레이닝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해서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좀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캐나다에 왔고 2004년에 밴쿠버 1년 있다가 토론토로 왔습니다. 토론토 리치먼드 쪽에 이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백인, 그때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 한국인 한 명 있었나 두 명 있었나 뭐 그랬었어요. 거기서 그 좀 백인 우월주의에 같이 차 있는 백인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는 캐나다 다시 와서 저희 결혼하고 이제 다시 와서도 한동안 백인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백인한테 지는 거, 일본한테 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역사적인 그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인들한테 지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사실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이 되고, 내가 먼저 백인 분들을 좀 이렇게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좀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래서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누구랑 한국이 전쟁이 난다 하면은, 과연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 나랑 친하던 사람들하고 이게 계속 그게 이어질 거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한민족인 한국 사람들끼리가 서로 귀한 것들을 나눠주고, 이런 정보나 이런 노하우들을 나눠주면서, 왜냐면 사실 저희는 한국 분들,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도 그리스 사람, 레바논 사람이고, 저쪽 클라이언트도 아, 어, 어디죠? 아무튼 아시아 어디 쪽, 한국은 아닙니다. 아시아 어디 쪽하고 이탈리아 분, 멀티 인터내셔널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캐나다에는 다양한데, 한국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근 몇 현장이야 한국 분들 안 계셨어요. 예, 다 저기 폴란드 분 저기 페인트 해드렸죠. 다 거의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끼리 나누는 게 저는 크게 이제 그게 없는데, 아마 한국 분들은 결국 자기 경쟁자 분들이니까 좀 불편하신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이탈리아 분들, 더치 분들이 거의 이 큰 빌더 쪽은 잡고 계시잖아요. 저희끼리 이제 작은 파에서 놀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서로 막 꺼리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사람들끼리 이어지고 팀이 생기고, 그 팀이라는 게 팀들이 모인 팀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은, 저희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큰 파이를 보면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좀 좋은 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요새 인스타그램이 저는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유튜브는 한국 분들, 인스타는 이 외국 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반응에 따라서 이제 저는 가다가 결정이 된 건데, 옛날에는 인스타에도 한국 이런 컨텐츠 올리고 그랬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이제 자리가 잡혀서 이런 외국분들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니, 한국 업체분들이 사실 좀 그렇게 발을 좀 넓혀가면 좋은데 언어가 문제죠. 언어가 이상해요. 여기 분들을 멕시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언어 안 돼도 외국 분들하고 잘 일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 명 정도는 이제 그걸 세일즈를 해야 되고 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또 현장을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보통 일상적인 영어만으로는 좀 힘든 게 없잖아 있어서 좀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어우 쏟았어 바닥에다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하실 아직도 자재가 안 왔어요. 지금 20분째 떠들었는데 자재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미팅 준비 좀 하고 계약서도 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어그리먼트 요건데 사실 뭐 큰 부분은 없고 뭐 재정적인 페이먼트 텀하고 뭐 저 이름 들어가 있고 사인 들어가 있고 워크스코프는 근데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와 연관을 시킵니다. 여기에 이 워크스코프에 연결이 되는 업무들을 모두 마치는 것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쓰거든요. 계약서 쓰고 한 가지 안 가져온 게 있네요. 집에 들렀다 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주도 안 오는데. 그래서 레이저를 가져와서 저기 이제 익스테리어를 레이아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익스테리어가 잡혀야 이제 거기서 직각으로 벽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안 오네요. 한번 전화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 리걸 베이스먼트는 아무튼 4월쯤에 이제 시작할 것 같으니까 저희 리걸이 아닌 여기 퍼스널 베이스먼트가 이 파이어 세퍼레이션이 없고 한 유닛이 이게 차이는 그겁니다. 한 유닛이냐 두 유닛이냐의 차이인데 두 유닛이 되시면은 이제 위아래가 다른 유닛이기 때문에 두 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한 유닛이면은 그냥 방의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